잇몸에서 피가 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앞니 쪽에서 있다 그러면은 미세한 진동을 주면서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닦아내는 겁니다. 피가 나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약국에 가시면은 헥사메딘이라고 하는 구강가글 용액이 판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은 부분들 위주로 이거를 칫솔에 묻혀가지고 그 부분만 닦으셔도 괜찮고요.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완전히 완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좀 피곤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디 일들이 좀 겹쳐가지고 몇 가지 좀 신경 쓰고 좀 피곤한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전에 이를 닦는데 이 앞니 쪽에서 양치하다 보니까 잇몸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치과 의사인데 제가 양치하다가 잇몸에서 피 나는 걸 보고 제가 요즘 피곤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부분을 꼼꼼하게 좀 양치를 하고 며칠간 또 계속 세심하게 관리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양치하면서 다시 피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같이 양치하시다가 잇몸에서 피 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또 치과에 와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를 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피가 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피가 납니다.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붓는 거고요. 하나는 피가 나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을 해소하고자 그 주변으로 혈류가 증가됩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거기서 피가 나는 거죠. 그럼 그런 거를 우리가 흔히 잇몸병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렇죠. 잇몸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잇몸병, 잇몸 질환 혹은 치주 질환, 풍치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들은 대부분 잇몸 질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환자분들은,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일반인 분들은 많이 놀라세요. 조금만 피가 나도 막 우리는 좀 놀라잖아요. 오, 나 피나. 손에서 피가 나면 빨리 가가지고 반창고도 붙이거나 혹은 뭐 후시딘 같은 걸 바른 다음에 붕대로 감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면 잇몸에다 뭐 반창고를 붙일 수도 없고 후시딘을 발라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신호구나. 어떤 신호냐면 잇몸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 여기 좀 관리해줘, 나 좀 바라봐줘, 나 케어해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잇몸에서 피가 나는 부분들은 내 잇몸이 안 좋아지고 있고 이 상태가 케어가 필요한 순간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잇몸에서 피가 나는 부분이 앞니일 수도 있고 어금니일 수도 있는데요. 어디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앞니 쪽에서 있다 그러면은 그 피 나는 부분을 더 꼼꼼하고 더 세심하게 양치를 여러 번 해주는 겁니다. 아프지 않나요? 네,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피가 난다고 피하시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치를 하실 때 이렇게 닦으면서 피가 나면, 피가 나도 괜찮습니다. 엄청 많이 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하시고 계속 피가 나면 다른 부분도 다 했다가 그 부분을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특히 치은 열구라 그래서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틈새가 있습니다. 그 틈새 사이로 칫솔을 이렇게 밀어 넣어 가지고 미세한 진동을 주면서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닦아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피가 더 나기도 하는데, 피가 나도 상관없으니까 계속 하시고요. 다른 부분까지 다 양치를 하고 나신 이후에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칫솔을 다시 물에 헹궈 가지고 치약 없이 그 해당 부위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더 마사지를 해줍니다. 되게 오래. 네. 너무 그렇다고 세게 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부드럽고 약하게 이 칫솔을 잡고 부드럽게 하시는 겁니다. 부드럽게.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잇몸 마사지도 하고 틈새에 넣어서 진동을 줘가지고 쓸어내리면서 피 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사실 요거만 잘해도 한 3, 4일 뒤면 잇몸에서 피 나는 게 훨씬 줄어듭니다. 물리적으로 그 주변이 깨끗해지면 잇몸에 염증이 가라앉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가 나는 부분들 양치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면 좋고요. 이것만 갖고도 이제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는 가글 용액을 하나 사용하시는 겁니다.
약국에 가시면은 헥사메딘이라고 하는 구강각을 용액이 판매가 되는데요. 이거 처방전 없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뭐 한 1,000원, 2,000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각을 용액을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가글을 하시면 구강 내의 염증을 줄이는데 이게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헥사메딘이라는 가글 용액 안에는 클로로헥시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게 세균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요. 보통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는데요. 양치를 다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용액을 조금 따릅니다. 한 15ml 정도. 그 계량컵에 보면 그 표시가 있으니까 약간 따른 다음에 그걸로 가글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2번 정도 하시고요. 한 번 하실 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이내로 하셔서 사용하시면서 효과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칫솔에 묻혀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네, 칫솔에 묻혀서 사용하시면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방법이 되죠.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은 부분들 위주로 이거를 칫솔에 묻혀가지고 그 부분만 닦으셔도 괜찮고요. 이 가글 용액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가글 용액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고 너무 자주 사용하면 치아에 변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세균들을 억제하는 기능이 좋아서 구강 내에 있는 정상적인 다양한 세균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2주 이내에만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권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조금 더 계속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안 좋다고 여겨지는 부분만 칫솔에 묻혀가지고 양치 후에 한 번 더 헥사메딘 용액을 묻혀서 조금 더 한번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잇몸에 염증이 생긴 것들을 집에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완전히 완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니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염증이 더 많이 진행되셨거나 혹은 더 심하신 분들은 꼭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잇몸 치료를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네 치과에서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지난번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동네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과 구강위생 관리하는 교육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잇몸 질환의 상태에 따라서 추가적인 잇몸 치료를 부분별로 나눠서 여러 차례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잇몸 질환이 안 좋은 분들은 잇몸 수술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간단한 잇몸 치료로도 잇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잇몸에서 피가 났다는 것만으로 심각한 잇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는 내 몸이 좀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좀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양치가 며칠간 안 되면 잇몸에서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치은염의 경우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상시에 구강위생 관리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고 클로로헥시딘이 포함된 가글 용액을 사용하셔서 관리하시면은 어느 정도 잇몸에서 피나는 간단한 정도의 잇몸 질환들은 예방하거나 상태를 호전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태가 좀 심하신 분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호전이나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점검을 받으시고 진단을 받고 잇몸 치료를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집에서 잇몸 질환이 생겼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은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소금물 가글 용액을 사용하는 겁니다. 소금물 가글 용액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삼투압 효과로 인해서 잇몸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를 생리식염수보다는 조금 더 소금 농도가 더 진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가글 하시면 잇몸의 염증을 좀 효과적으로 또 좀 줄이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 하나만 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구강위생 관리, 양치질 잘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걸 하시면서 보조적으로 소금물 용액 같은 것도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식사를 할 때도요, 우리가 가능한 한 침 분비가 많이 되는 음식들을 섭취하시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침이 많으면 잇몸 질환이 예방되는 건가요? 네, 왜냐면 우리 입안에 있는 침은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효소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침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는 자정 효과가 있습니다. 입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을 침으로 닦아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침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구강 건조증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침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잇몸 질환에 걸릴 확률도 좀 높습니다. 그 이유가 자정작용이 돼서 잘 닦여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 분비를 도와줄 수 있는 식사 아주 되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야채 이런 걸 많이 드시는 겁니다. 과일, 야채 같은 걸 많이 드시고 그러면 이제 침 분비가 좀 더 많아지니까 구강 위생 관리가 더 좋고 이로 인해서 잇몸 질환 예방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에 집에서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잇몸에서 피 나는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여러 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양치하시고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헥사메딘 등의 구강 가글 용액을 사용해서 양치를 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소금물 용액을 이용해서 또 가글 하시는 것도 또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번째는 침분비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식사를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에서 잇몸에 붓고 피날 때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잇몸에서 피 난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피 엄청 많이 나는 거 아닙니다. 놀라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잇몸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근처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잇몸 치료를 병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